자, 무려 10명이나 홍명보가 직접 뽑은 축구 국가대표팀. 민감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뽑아서 공개한 명단을 보면 국가대표 26명 중에 6명이 자신과 인연이 있었던 울산팀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 홍명보 감독의 손을 거쳐갔거나 최근 영입된 선수들 등 홍명보 감독과 남다른 인연을 이어온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의리축구,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을 때부터 수개월 동안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청작 본인이 뽑은 선수들의 명단을 보니 6명 중에 4명이 의리축구 의혹을 받고 있다. 이거 참 왜 이렇게 뽑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결국 벤투 감독은 옳았고 홍명보는 틀렸다. 지나친 의리축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면 늘 개인의 기준에 따라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나 최근까지 흐름, 현재 대표팀 상황을 보자면 지나치고 억지스럽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번 명단, 선수들의 명단을 보고 의리축구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지난 7월까지 지휘봉을 잡았던 울산 소속 선수들에게 보다 후한 점수를 주어서 대표팀을 불러들였다 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는 이러한 말을 해요. 사실 울산 선수들이 대표팀의 부름을 받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울산 팀 자체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 울산 팀에서 많은 선수들이 오게 됐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쭉쭉 쏟아내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오히려 이 기자는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수뇌부의 수준 이하의 행정 능력은 비판받기에 충분하지만 억지스러운 의리 논란에 특정 선수의 이름을 올리며 깎아내리는 것은 과하고 지나쳐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홍명보 감독이 뽑은 6명 중 4명이 울산팀 소속이라는 것이 정말 억지라고 봐야 할까요? 억지 의리 축구라고 비판받아야 된다, 비판받고 있다. 과연 무엇이 맞겠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손흥민, 이강인, 서령우, 김민재, 이름 대면 다 아는 정말 쟁쟁한 슈퍼스타들, 해외파 선수들 전부 다 대거 지금 이번 대표팀에 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엄청난 선수들이 대표팀에 선발이 되었음에도 지금 사실상 다음 예선전 휘청휘청 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단독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드디어 국회에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이 나온다. 다음 달 24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가 국회에 출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다음 달 전체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14일 현안 질송화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캐물을 예정이다. 쉽게 말해서 협회장, 이사, 감독 다 불러가지고 너네 이거 감독 어떻게 뽑았냐 명명백백하게 설명해라 이거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9월에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석 이후로 날짜를 정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체부는 협회 수뇌부 갈등을 겪은 뒤 자진 사퇴를 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고 다만 그 위원장 스스로가 불출석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홍명보 신임 국가대표팀 감독이 발탁된 이후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불거졌고 이미 지난 달부터 축구협회 감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다음 달 중순에 종료된다라는 거죠. 9월 달 중순이면 종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정몽규 협회장 왜 불려오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된다. 사선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말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몽규, 홍명보 두 사람을 드디어 국회에 소환한다는 대형 소식에 많은 축구 팬분들이 그야말로 들고 일어난 모습이다 겁니다. 댓글창이 폭발했다고 해요. 실제로 폭발했나 볼까요? 일단 61개 정도의 댓글창이 단독 기사에 지금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고려대 카르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문제가 크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커뮤니티의 축구 팬들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쭉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문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쩌다가 체육회가 괴물이 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저는 축구회장 연임, 삼선님, 그런 문제는 정관을 고치겠다고 하여 불어를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체육회까지 정리를 해나갈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인촌 장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고 정치 조직화되어 있는 체육회가 어쩌다가 체육회가 이렇게 괴물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의원이 장관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자 제가 그걸 인지 안 하고 연초부터 계속 올바르게 시정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다. 체육회의 말만 나오면 수없이 많은 기관, 종교단체, 여기저기에서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내가 체육회를 혼내자는 게 아니다. 올바르게 하자라는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정몽규 협회장 3선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정몽규 협회장과 함께 국회에 불려가서 이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을 직접 브리핑을 해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두 사람 정말 사퇴해야 될 가능성 너무너무나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와중에 홍명보 첫 경기, 관중석이 텅텅 비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예매까지 취소해버리겠다. 그래도 90%가 팔렸지만 싸늘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내용을 쭉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번 관중은 약 6만 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천석, 약 10% 좌석이 팔리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이후에 지금 매진 행렬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자, 그것 좀 설명드리기 이전에 5일째가 됐는데도 예매율이 저조했다. 누리꾼들은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를 비판하며 보이콧의 입장을 내놨고 몇몇 누리꾼들은 그래도 좌석의 90% 아니냐라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악화된 여론에 이미 티켓을 예매했던 축구팬들은 티켓 취소하고 보이콧 입장에 힘을 실으면서 티켓 취소하자는 취소 운동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부터 기습 인상된 티켓 가격도 원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대한축구협회는 코로나 이후의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판단하에 뒤늦게 티켓 가격을 인상했다고 했습니다. 붉은 악마 응원단에도 이미 사전 협조를 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붉은 악마 측과 협의에 따라 축구협회 입장과는 달리 청작 붉은 악마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일방적 통보였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 문제가 된 게 바로 레드석입니다. 36,000원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이 보면 3월 태국전, 6월 중국전 당시 35,000원이었는데요. 자리를 5만원, 15,000원을 확 인상시켜 버린 겁니다. 사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 자리가 인상된 이유가 클리스만 감독의 위약금을 물어주기 위한 돈 때문에 이 레드석 가격을 인상한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FC 주관 경기다, 월드컵 최종 예선이어서 FC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을 인상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궤변인지 취재 결과 FC 관련 규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FC 규정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다고 했는데 FC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응원석과 원정석은 상업적 제휴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금액을 올리기는 커녕 낮춰도 모자를 판이라는 겁니다. 벌써 거짓말을 2번이나 했죠. 붉은 악마가 와서 응원할 자리에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놓고서는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붉은 악마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일방적 반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붉은 악마의 응원석으로 분리호는 레드석은 매진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다 해준 응원팀이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노매진, 전체 매진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600석이나 남아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당초 6,000석이 남아 있었는데 3,600석은 월드컵 2차 예선 홈 경기는 이거 티켓 올리자마자 이틀 만에 전량 매진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일이 지났음에도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3,600석이 남아 있다라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이미 티켓을 구매한 분들도 티켓 취소. 행렬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축구협회는 초대형 전세기까지 동원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홍명보호의 귀국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마련했다. 초대형 전세기까지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가대표팀이 해외 경기를 하고 오면 귀국할 때 편안하게 오게끔 전세기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찬반 여론이 좀 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돈을 쓰냐는 말도 있고 잘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중요한 건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서 강유정 의원은 양궁협회와 축구협회의 예결산 서류가 한쪽은 4쪽을 제출했고 나머지는 한쪽을 제출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거의 동일한 경영 공시의 정관을 두고 있는 양궁협회와 축구협회인데 예산에 대한 공개 수준의 차이가 94대 1입니다. 94대 1쪽을 낸 양궁협회에 비해 축구협회는 한 장짜리 손익계산서 이외에는 민감한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한 축구협회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거 냄새가 난다라는 많은 축구 팬들의 이야기가 왜 쏟아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와중에 축구 팬들은 이거 티켓 구매 안 하는 겁니다. 구매한 티켓 취소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명보호가 지금 관중석에 텅텅 비고 불매운동이 일고 결국 노매진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상을 향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제가 홍명보 감독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 결국 사임, 사퇴, 더불어서 이번에 발표한 일, 2차전에 나설 아시아 지역 국가대표팀 명단 발표가 있었죠. 정말 지금 뜨겁습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로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요. 실제로 홍명보 명단 발표에서 이승우 선수가 또 제외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의 시작점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민적 공분이 일었단 말이에요.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있어서 수많은 비리가 있었다라는 제보와 의혹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이승우 선수가 또 제외가 됐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설왕설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이승우 선수는 이번에도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김민재, 서령우 등 부상으로 소집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 외에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선수 중에 이승우 선수만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승우 선수 팬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죠. 이번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 중 한 명인데 이상하게 국가대표팀과의 인연이 계속해서 없습니다. 황선홍 감독 때도 사실 6월 달에도 이승우 선수는 계속하여 외면을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례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홍명보 감독이 뽑은 선수들의 대다수가 어디와 관련이 있느냐를 알게 되시면 소름이 돋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승우 선수는 수원FC 팀 소속입니다. 수원FC 상승세 1등 공신이 이승우 선수였는데 이승우 선수를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령우 선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있고, 황희찬 선수도 있고, 황인범 선수도 있고, 뭐 사실 그 외에 유명한 선수들은 다 선발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거 기억나십니까? 이번 문체부 장관과 더불어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국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당 할 것 없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 장관은 뭐라고 공표를 했습니까?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와 더불어서 축구협회 감독 선임 문제까지 조사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9월 달 중 마무리를 질 거다. 실제로 기사를 좀 살펴보면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 선수 선발 문제, 협회 내의 예산 집행 문제 등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9월 안에 이 모든 감사가 종료될 예정이다. 감독 선임 문제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된다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유인촌 장관은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서는 살짝 한 발을 빼긴 했습니다. 왜냐면 9월 달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9월 달 안에 감독 선임 문제가 정말 발생을 했다면 법률 위반이 발견되어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것에 있어서 정말 이때까지 있었던 의혹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측의 감독 선임이었다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아마 감독 사퇴 무효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는 계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당장 9월 달에 있을 시합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9월 달에 있을 시합 예선전이 끝나고 나서 아마 감독이 교체되거나 사퇴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막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 유인촌 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선의 도전에 어려울 것이라고 공개 경고를 날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정몽규 회장이 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실상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삼선 문제도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경고까지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사선 도전을 앞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유인촌 장관은 기본적으로 사선이 안 되게 되어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 만약 공정위원회에서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몽규 회장의 연임 문제가 개인은 물론 대한체육회의 의지와도 연관돼 있다라는 식으로 풀이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선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대한체육회에서 허용을 해주면 만약 대한체육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이걸 해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알다시피 축구협회가 최근 파트너사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원래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다. 절차상의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축구협회의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의 사임은 일단 9월에 있을 예선전이 끝나고 나서 확정을 짓겠다는 의지,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삼선 출마는 절대로 안 된다.
나가서 축구협회 내부에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은 엄연한 범법 행위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처벌을 하겠다. 검찰 기소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대한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합니다. 위원장도 이렇게 새로 뽑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협회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서로 같은 편이다.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구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더불어서 참 홍명보 감독이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예선전 국가대표 인원을 발표한 것에서 비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작 경기가 열릴 상암구장에 다음 달 팔레스타인과 치르는 이번 경기 있지 않습니까? 이 홈 경기 예매 사이트인데 보이세요? 오전 9시 기준입니다. 7일 기준으로 6,000석이 비어 있습니다. 팔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이 왜 충격적이냐면 경기에서 이어졌었다. 정말 전성 매진. 지난 3월 달에 열린 월드컵 예선전도 전성 매진이었다고 생각해본다면 이거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축구 과도한 입장권 가격 인상의 문제냐, 아니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축구 팬들의 불만의 표출이냐, 여러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금액이 43% 올라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동안 국가대표 좌석이 매진됐다고 이렇게 가격을 올리다니. 손흥민 유로파도 다 불러들인다는데도 표가 안 팔리는 거 보면 심상치 않다. 축구팬 일각에서 가격 인상과 함께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나아가서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반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홍명보 감독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본인의 감독 선임 때문에 지금 축구 인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근데 또 터졌습니다. 홍명보 갈 길이 뭔데 또 의리 축구하는 거 아니냐? 대표팀 선발된 요번 명단을 보면요, 1분 1 이상이 울산팀과의 인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용우, 김영권 두 사람의 경우 부진에도 불구하고 번 국가대 선발이 됐다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또 의리 축구하는 거 아니냐? 또 카르텔 아니냐? 이번엔 울산팀과의 인연을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박영호와 김영권은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부진한 경기력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발탁이 됐습니다. 김영권 역시 부상과 부진으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뽑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표팀 주축 선수가 다수 30대에 접어들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의 의리 축구가 또 펼쳐지고 있다. 아니, 이러니까 사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감독 선임 과정 자체도 불투명한 와중에 본인이 뽑은 선수들조차도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홍명보의 탐욕이 만든 무실의 대표팀이 출항한다. 선수도 팬도 모두 피해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정말 불공정하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감독 선임에 대한 승낙, 그 이후에 의리 축구라고 비판받는 국가대표 선발 기준, 글쎄요. 사태 사인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 내부에 있었던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검찰 기소, 아마 범법 행위에 대한 법의 처벌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이번 사태가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